원예특작과학원의 신규 연구자들, 거기 뭐 NRG라고 그러더라고요. 뉴 리서처 그룹인가 해가지고 5년이 안 된 신규 연구자들 자기들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 와가지고 선배님 좋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주제를 줘야 말을 할 거 아니냐. 아무거나 그냥 선생님 말씀이면 다 좋습니다.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 2시간 정도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준비를 하는데 막막하더라고요. 뭘로 해야 할지. 참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 일단 뭐 받았으니까 하자 해서 준비를 했던 게 있어요. 그 내용하고 비슷하게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오늘 이 시간도 그래요. 처음에는 저쪽에서 기획주둔과에서 2시간을 가지고 우리말 맞춤법을 해달래요. 우리말 맞춤법은 관심만 주면 되는 거지 내가 무슨 맞춤법 교육을 할 게 아니니까 2시간이 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1시간 남으면은 그럼 제가 다른 걸 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걸 제가 원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가지고 왔어요. 나무 이야기가 아니고 제 이야기예요. 굳이 뭐 잘 사는 사람들 이야기도 들을 수는 있겠지만 그건 뭐 다른 데 가서 인터넷에서 많이 찾아보시고 이건 오로지 제 이야기니까요. 그저 이렇게 사는 게 어떨지 그냥 제가 추천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연구직 공무원이죠. 연구직 공무원 아니신 분? 다 연구직 공무원이죠. 연구직 공무원은요. 자연현상에 여러분의 노력을 보태서 우리 국민과 농업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또는 뭔가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연구직이에요. 물론 여러분은 연구직이기에 앞서서 대한민국 공무원이에요. 법과 제도 내에서 여러분이 움직여져야 돼요. 절대로 여기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박사학위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겠지만은 박사학위 있다고 해서 내 전공만 하겠다. 그건 아마추어예요. 오늘 아침에도 청장님이 회의 시간에 말씀하셨지만은 박사학위가 있다는 것은 독자적으로 연구를 해봤다는 자격증이에요. 내가 이 분야를 연구했기 때문에 이 분야만 연구해야 한다. 이건 정말 바보들이에요. 한번 연구해봤으니까 그걸 기본으로 해가지고 다른 것도 연구하면 돼요. 어쨌든 연구직 공무원은 이럴 일을 하라고 정부에서 임명을 했어요, 여러분을. 자, 제가 생각한 연구직 공무원은요. 이건 기본이에요. 이건 기본이고 여러분들이 직장 여기잖아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행복을 찾아 나가야 하는데 여러분이 행복을 찾아 나갈 때 권력과 부를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으로 보는 사람은 연구직에 오면 안 돼요. 굉장히 힘들어요. 연구직은 열심히 연구할 생각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려면은 빨리 승진하고 빨리 과장이 되고 빨리 부장되고 원장되고 이 권력을 잡을까 생각하면 그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아요. 주위에서 많이 봐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부하고도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우리나라는요, 4급 이상 과장들은 다 그 재산 등록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4급이 아니고 9급일지라도 회계직 공무원에 다 재산을 등록하도록 돼 있는데 전 부처별 그 통계가 나와 있어요. 농촌진흥청 직원들이 제일 가난해요. 제일 가난해요. 왜? 연구직은 내가 받는 월급 가지고는 재산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연구직뿐만이 아니고 공무원은. 더군다나 예전에는 강의라도 많이 나갔지만 요즘은 강의도 제대로 못 나가요. 그러니까 행복의 기준을 여러분이 다시 생각을 해야 돼요. 정말 권력과 부에 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빨리 가세요. 제가 처음에 공직에 들어간 게 1991년이에요. 91년에 교사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재미가 없더라고요. 교사 생활은 똑같은 생활을 자꾸 반복을 해야 돼요. 한 번 준비하면은 11개 반을 똑같이 들어가고 10년 동안 교과서도 안 바뀌니까 110번을 강의를 해야 돼요. 똑같은 것을. 정말 재미가 없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대학원 다니면서 제가 꿨던 꿈이 3가지입니다.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보는 전공책을 좀 쓰고 싶었어요. 다행히 이건 제가 전공책을 하나 썼어요. 이건 이뤘어요. 한림원 정예원. 한림원이 어딘지 아시죠? 한림원 정예원이 되고 싶었는데 물 건너 갔어요. 농촌진흥청 출신이 한림원 정예원이 1명인가 2명인가 밖에 안 돼요. 그리고 세계 인명사전에 이름 올리는 거, 이것은 여러분들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어요. 호수라든가 이런 거요. 사실은 여러분이 한 2, 3년만 해도 이름 올릴 수 있어요. 물론 거기에서 이제 책
출판비가 뭐 돈도 한 70만 원씩 내고 이러는데 어쨌든 조금 노력하면 올릴 수는 있으니까 저는 이건 했고 이건 두 개는 못 했는데 저는 이제 이미 영구직이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관리직으로 빠져버려가지고 어쨌든 못하게 됐는데 제가 20년 전에 이렇게 꿈을 세웠었는데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비슷한 꿈이 있을 거예요. 연구자라면은. 근데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이게 나만을 위한 꿈이에요. 물론 세상의 중심은 나니까 나만은 이런 꿈을 꿀 수도 있겠지만 나 혼자 돼지처럼 트릭트릭 살만 찌는 것도 이상하고 뭐 나 혼자 만족하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이왕이면 남하고 같이 행복해하고 같이 기뻐하면 좋잖아요. 뭔가 좀 다른 걸 찾아보자. 남에게 도움을 주면서 살 수 있는 뭐가 없을까? 라는 생각을 나이가 들면서부터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몇 살로 보여요? 제가 몇 살로 보여요? 40? 나중에 술 사줄게요. 제가 86학번이에요. 그렇지만 올해 딱 50이에요. 직장 생활도 꽤 했고 앞으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려면 이제 10년 정도 남았잖아요. 그 얘기 좀 이따 합시다. 자, 그래서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고 일은 어떻게 하고 삶을 어떻게 꾸려나갈지 이 세 가지 주제로 나눠가지고 글을 한번 써봤어요. 당연히 이 중심에는 내가 있겠죠. 이 세 가지 주제로 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지금부터 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 드렸듯이 제가 일부러 이걸 복사를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하나씩 드렸어요. 지금이 2016년 10월 10일이죠. 딱 10년 뒤에는 제가 퇴직할 때쯤 돼요. 26년 10월 10일이 제가 달력 찾아보니까 일요일이더라고요. 그 근처에서 여러분이 나한테 연락을 주면 제가 소주 한잔 살게요. 이거 보시면서 내년에라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저 선배가 왜 저랬을까? 혹시 가지고 있다면은 10년 뒤에도 한번 읽어보면은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 일이에요. 제 이야기예요. 그래서 잘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니까 타산지석이라든가 반면교사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저렇게 하면 괜찮겠구나. 저렇게 하면 절대 안 되지. 나는 저것만큼은 안 해야겠다. 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자, 먼저 우리나라 대한민국 공무원 수부터 알아볼게요. 여러분 자부심을 좀 느껴야 돼요. 우리나라 공무원은요 108만 명이에요. 보통 100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냥 100만 명인데 거기에 안 들어간 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경호실, 대통령 경호실 직원 수하고 국가정보원 직원 수는 안 들어가는데요. 국가정보원 직원 수는 알려드릴 수 없고 경호실 직원 수는 알려드릴게요. 480명이에요. 500명이 안 돼요. 경호실은 대통령만 경호합니다. 국무총리, 대통령하고 전직 대통령만 경호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전전직 대통령하고 국무총리 뭐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경찰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요. 대통령 경호실 480명은 대통령하고 전직 대통령까지만 경호합니다. 자, 이 공무원들은 국가직 공무원하고 지방직 공무원으로 나눠지는데요. 국가직 공무원이 약 한 64만 명 정도 돼요. 여기 포함 안 된 것도 있으니까. 보통 60만 명, 40만 명 이렇게 봐도 돼요. 거칠게는. 지방직 공무원은 이제 도청, 군청에 있는 분들이고 중앙직 공무원은 농촌진흥청이라든가 농식품부 같은 데 있는 분들이고요. 자, 국가 공무원은 쭉 뭐 급수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자, 복잡하니까 이렇게 합시다. 국가 공무원하고 지방 공무원. 국가 공무원, 여러분 국가 공무원이죠. 국가 공무원은 경력직하고 특수 경력직. 경력직은 다시 일반직하고 특정직. 특정직에 교사가 36만 명이에요. 아니 35만 명. 교사가 전체 국가 공무원의 56%입니다. 그럼 실제로 우리가 공무원이 많다고 욕을 듣고 있는데 행정직, 일반직 공무원들 얼마 안 돼요. 여러분은 영구직이죠. 우리나라의 영구직 공무원은요. 전체 다 따져가지고 6,200명 정도 돼요. 중앙하고 지방하고 다 합쳐서. 중앙에는 4,399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공무원, 그러니까 108만 명의 0.7%예요. 여러분은 그 0.7%에 드신 분들이에요. 여러분은 우리나라 국가 공무원의 0.7%에 드신 분들이라고요. 이 4,399명 중에 한 명일 거니까. 이 4,399명을 다시 또 보면은 영구직이 좀 많이 근무하는 부처만 쭉 뽑아봤는데요. 농촌진흥청에 대한민국 영구직의 4분의 1이 근무해요. 농촌진흥청에 우리나라 영구직이 가장 많이 근무합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 공무원, 특히 영구직 공무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자, 하나씩 봅시다. 직장 생활은요, 제일 중요한 게 스트레스 없이 생활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은요, 가끔 가다가, 요즘은 이제 그럴 일이 없어야겠지만은, 부재역 같은 거 걸리고 이러면, 여러분 직장 폐쇄되는 거 알죠? 밖에 못 나가요. 밖에 못 나가요.
보통 사람들은 직장 생활하면서 선배하고 부딪히거나 동료하고 부딪히더라도 저녁에 가면서 소주 한잔 먹고 잊어버리고 잠자고 나서 깔끔하게 다음날 출근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매일 그 사람하고 부딪히면서 또 보고 또 보고 그래야 돼요. 그 스트레스는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한 몇 개월간, 뭐 3개월, 4개월이 갇혀 있으면 나중에 정신치료까지 다 해줘요. 그 좋은 건 아니죠. 어쨌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자, 직장에 왜 다니는가? 왜 사는 것부터 질문을 해야겠지만은 직장에 왜 다녀요, 여러분들은? 20년 전에는 그랬어요. 내 발전이 제일 중요했어요. 그래서 뭔가 되고 싶고, 뭔가 훌륭한 논문도 좀 쓰고 싶고, 뭐 이런 게 내 직장에 다니는 목적이었어요. 지금은 달라요. 저는 월급 받으려고 다닙니다. 왜? 그 월급을 받아야만이 내가 집에 있는 애들하고 마누라하고 어머니를 먹여 살릴 수가 있으니까요. 처음부터 월급 받으려고 직장 다닐 필요는 없죠. 자아 발전도 많이 생각을 해야겠죠. 근데 어느 한쪽에 몰입하지는 마세요. 나는 무조건 내 사회 발전을 위해서 다닌다. 그건 권력을 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연구직에 안 어울린다고 그랬잖아요. 무조건 월급만 받고 다니겠다. 그럼 삼성전자로 가세요. 그게 훨씬 월급 많이 주니까. 권투 선수하고 선배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 것 같아요? 정답은 한 방이에요. 한 방이 있어요. 이걸 내가 왜 써놨냐면 제가 여기 농촌진흥청에 제가 들어온 것은 98년이에요. 저는 91년도부터 93년까지 교사 생활하다가 때려치우고 94년부터 98년까지 박사과정 풀타임으로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고 98년에 시험 봐서 딱 들어오니까 92년에 대학교 3학년들, 그러니까 저 대학원 다닐 때 교사 생활할 때 그때 대학교 3학년들이 시험 봐서 들어올 수 있었어요. 걔네들이 시험 봐가지고 들어와서 자기들은 벌써 6년 된 고참이고 선배니까 나를 이제 어떻게 막 휘두르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연구 계획서도 자기들이 이렇게 써야 하니까 연구 계획서도 이렇게 해라. 나 포닥 나가려고 하니까 포닥도 짬밥대로 나가라. 포닥이 뭔 줄 알고 짬밥대로 나가라고 하냐. 무조건 짬밥대로 하래요. 참 가소롭기 끝이 없죠. 근데 그래도 선배예요. 그 선배들이 나를 잘되게 하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나를 망가뜨리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절대 선배 무시하지 마세요. 직장생활 하면서. 그리고 나중에 뭐 원장님하고도 이야기하고 과장님하고도 이야기하겠지만 원장, 과장보다도 같이 근무하는 내 선배, 내 실장하고 더 가깝게 지내고 그분들에게 더 다가서려고 노력하세요. 굳이 나이 든 분들하고 어울리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활하다가 퇴직하신 분들 나중에 챙겨드리면 돼요. 명절 때 전화 한 번씩 하고 아니면 승진 인사 발령났을 때 예, 선배님 이번에 누가 과장 됐습니다. 그런 문자 하나라도 주면 선배들은 굉장히 고마워해요. 여기 근무하시면서 괜히 원장, 과장한테 딸랑딸랑 하지 마세요. 나중에 후회돼요. 그런 사람들은 남들도 다 보고 있어요. 절대 원장, 과장한테 먼저 딸랑딸랑 하지 마세요. 나중에 후회 안 하는 방법. 강자에게는 강하고 약자에게는 한없이 약해져야 돼요. 제가 딱 한 번 후회하는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본청에 있다가 공학부로 다시 돌아왔어요. 공학부 기획실장을 하고 있는데 본청에서 높으신 분이 한 명이 마음에 안 든다고 이상한 데로 보내버린대요. 마음에 안 든다고 이상한 데로 보내버린다는 그 개인적인 그런 것도 못 됐어. 근데 그 선배가 얘가 뭐라 그러죠? 자폐치인가 이거 해가지고 학교를 항상 출퇴근을 학교 등하기를 시켜줘야 하는 선배예요. 근데 다른 데로 보내버리면은 가정 파괴범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상황을 아는데 워낙 이 높으신 분이 서슬이 펄으니까 가서 말을 못 하겠더라고. 말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본청에 있는 선배들한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저 그냥 저렇게 가면은 큰일 납니다. 아무도 말을 못 하더라고요. 내 존경하는, 평상시에 그렇게 존경하던 선배들도 꼬리 팍 내리더라고. 그때 내가 정말 나서서 아무개님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한마디 했으면은 난 정말 죽을 때 떳떳하게 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 말을 못 했어요. 그날 저녁에 괜히 혼자 술 마쳐 먹으면서 혼자 울기만 했지. 그게 제 직장 생활 중에서 유일하게 후회로 남는 거예요. 여러분이 떳떳하다면 강자한테 대들어요. 괜찮아요. 연구직, 특히 공무원들은요. 아무리 대들어도 아무 지장 없어요.
내가 떳떳하면 대들어요. 그래야 후회를 안 해요. 그리고 나보다 조금 못하던 사람들은 끝까지 챙겨주세요. 특히 뭐 직급이 좀 낮은 기능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고 나중에 술 좋아하면 소주라도 한잔하고 오히려 그분들하고 더 가깝게 지내세요. 사실은 그분들이 소문도 많이 내고 그러지만 어쨌든 그분들이 훌륭하신 분들의 우리 그 권력을 가지신 분들보다 그러니까 약자한테는 한없이 약해지고 강자한테는 강해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후회하지 않으려면은. 흔히 선배들은 그래요. 연구자들은 자존심이 있어야 한다고. 연구자는 자존심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자존심이 뭐예요? 한자 좋아하시는 분들 한자로. 스스로 자자 높일 존자예요. 아니 남들이 얼마나 안 높여주면 지가 혼자 스스로 높여는 게 자존심이겠어요. 남한테 존경받을 생각을 해야지. 왜 남한테 존경을 못 받으니까 스스로 내가 나를 올리겠다고? 타존심을 생각해 보세요. 사전에 없는 말이긴 하지만 자존심이 아니에요. 자존심 내세우는 건 연구자가 똥꼬집입니다. 나와 남 비교하면서 내가 못났다. 나는 왜 저렇게 빨리 여기 못 들어왔을까? 내가 몇 년만 먼저 들어왔으면 저놈보다 먼저 승진할 수 있는데. 이 세상, 이 우주의 중심은 나예요. 나하고 남을 비교하지 마세요. 나만 피곤해요. 여러분 이제 막 들어왔으니까 친구를 많이 사귀게 될 거예요. 동료건 선배건 후배건. 친구를 사귈 때 이왕이면은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을 사귀어요. 자꾸 불만을 내뱉는 사람하고 누가 친구가 되고 싶어 하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더 남들하고 이야기할 때 이왕이면은 좋은 말을 하세요. 자꾸 불평불만만 하면은 친구가 그걸 들어줄 것 같아요? 한두 번은 들어주죠. 투덜이 스머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은 과거 자기 자랑하는 선배보다는 뭔가 같이 나갈 미래를 이야기하는 선배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세요. 되도록이면 긍정어를 쓰고 과거보다는 미래를 이야기하는 그런 선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살아야 돼. 우리는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여러분들 봤다 보면 이제 이메일 같은 거 많이 와요. 과장이 보낼 수도 있고 실장이 보낼 수도 있고 뭐 기획실에서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오는데 저는 이메일이 오면은 항상 답변을 해요. 모든 이메일에 다 답변을 해요. 땡큐, 냉무. 끝이에요. 읽어봤어. 고마워. 땡큐, 냉무. 이게 제 답장이에요. 그 내용은 당연히 내가 읽어왔으니까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고 일단 보내줘서 고마워.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메일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럼 뭐 수신 확인도 이거 찾아봐야 돼. 그럴 필요 없이 상대방이 고마워. 이 답장 한번 보내주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게 사소하지만 배려예요. 나중에 일하는 방법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인사말 쓸 거 있으면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땡큐, 냉무. 이게 다예요. 꼭 냉무라고 하더라도 답장을 주세요. 두 번째, 정보 공유.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정보로 가는 것은요, 시의성이 있어야 돼요.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사람한테 가야만 이 정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알았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건 정보로서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남하고 같이 공유했을 때 그 정보 가치를 아는 사람한테 그게 가면은 정보로서 가치를 내는 거란 말이에요. 뭔가 알고 있으면 바로바로 보내줘요. 외국에 좋은 논문 같은 거 있으면 바로바로 보내주고 남들한테 공유를 해줘요.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바로 그런 메일 받았을 때 고마워, 땡큐, 냉무 하고 보내주고. 정보 공유. 앞으로는 더더욱이 그래요. 모르긴 몰라도 5년 이내에 우리 회사 직원들 컴퓨터가 없어질 겁니다. 전부 다 막 클라우드로 다 올라갈 거예요. 자기 개인은 없어요. 이제 다 터미널이에요. 할 이야기는 많은데 저는요 98년에 여기 농촌진흥청을 들어왔어요. 91년에 처음 공직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91년 때 공직에 있던 사람들한테도 매년 전화를 드리고 98년 이후에 여기 들어온 이후에 명절 때만 되면 추석 설에는 항상 모든 실험실을 다 찾아가면서 인사드려요. 명절 잘 보내세요. 명절 잘 보내세요. 이것도 나만의 캐릭터예요. 우리 회사에서는 저밖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총리실로 파견 나가 있을 때 그때도 일부러 연가내고 내려와가지고 명절 인사하고 다녔어요. 그런 때도 얼굴 한번 봐야 하잖아요. 나만은 뭔가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있어요.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남들 안 하는 건 나만 하는 걸 한두 개씩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세상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명절 때 인사하는 거예요.
나만의 선물. 저는 대한민국 어느 누구도 안 하는 선물을, 나만의 선물을 만들어서 남들한테 줘요. 자, 이번에 승진은, 왜 그래? 정보 공유. 정보 공유가 뭔 자료가 있으면 그래요. 정보 공유해놓고 조직 관련 동향이 이렇습니다 하고 사람들 쫙 뿌려줘요. 그럼 말 그대로 자기들이 또 고맙다고 해서 다 다른 막 뿌리고 이러겠죠. 그럼 정보가 빨리 밖으로 이제 퍼져나간다는 뜻이고요. 자, 나만의 선물은 이런 거예요. 이게 명함집이에요. 여러분 명함 가지고 다니는 명함집. 명함집을 제가 주문해서 만들었어요. 일부러 바탕에다가 훈민정음을 깔았고 태극기를 깔았고, 그리고 저희 집에 그 목선반, 제가 나무 가공을 좋아하니까 연필을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이거 하나에 10,000원씩 제가 납품을 받아요. 하나에 10,000원짜리 선물이에요. 이번에 승진한 사람한테 이렇게 선물을 줬어요. 연구원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김 박사님 노력과 실력 그리고 국민에 대한 봉사를 이제야 조직에서 알아주나 봅니다. 이제 막 정이 들려고 할 때 떠나서 아쉽긴 하지만 앞으로 연구원으로서 더 큰 발전을 이루길 기대합니다.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라고 태극기 문양을 넣었고 늘 바르고 고운 말로 국민하고 소통하는 뜻으로 훈문정음을 바탕에 깔았습니다. 이 명함집에 연구원 명함을 넣고 다니시면서 쭉쭉쭉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편지를 써서 딸똘똘 말아서 여기다 넣고 뚜껑 딱 덮어서 포장해서 줬다고요. 이 받은 사람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받은 사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지금 장기론 박사가 이거 받았어. 지금 교육대에 가 있는. 장기론이가 제가 이제 본청에 있을 때 후배였으니까. 어쨌든 나만의 선물을 하나씩 만들어 봐요. 이건 제 거니까 이걸 똑같이 하면 여러분은 따라서 하는 거예요. 뭔가 또 여러분 나름대로 뭐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걸 하나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만 할 수 있는 특화된 뭐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제 1년 차예요. 제가 10년이 안 됐은, 대부분 사람들 마찬가지지만 10년이 안 됐을 때는 선배들로부터 믿음직한 후배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해요. 그러기 위해서 일부러 논문도 열심히 쓰고 뭐 일도 잘하고 기획도 잘하고 하려고 노력을 하죠. 10년에서 20년 정도, 중간 정도, 보통 우리 직장에서 30년 한다고 보고, 중간 정도 되면은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어요. 그때는 선배한테건 후배한테건 저 친구는 일을 참 합리적으로 처리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해요. 어디에 동문에 치우치지도 않고 어디에 치우치지 않고 실력껏 합리적으로 일 처리한다. 그게 아마 10년에서 20년 사이, 20년 넘어가면 30년까지 이제 한 10년 남았어요. 그게 이제 저 같은 사람이에요. 저 같은 사람은 듣고 싶은 말이 이런 거예요. 실력 있는 선배가 아니고 따뜻한 선배. 왜? 이제는 줘야 돼요. 내가 논문 많이 써가지고 내 실력 쌓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저는 제가 논문 써가지고 오히려 후배들 이름을 내주지는 못할지언정 논문을 제가 챙길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논문 실적 많으면 뭐 할 거예요, 제가? 오히려 후배들이 챙겨줘야 돼요. 그래서 후배들이 생각하는 좋은 선배는 정말 체계적인, 즉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으로 일 처리하는 따뜻한 선배가 가장 좋은 선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려고 노력을 하세요. 아마 한 10년만 되면은 여러분들도 내가 벌써 이렇게 10년이나 근무했나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때 한번 반성해 보세요. 나는 주택 없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예측 가능하고 일 처리 제대로 합리적으로 하는 그런 따뜻한 선배였는가, 또는 그런 후배였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되도록이면 이렇게 사는 게, 직장 사는 게 좋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자기 관리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 있죠. 아마 여러분들 지금 8명 있죠. 7명은 잊어버리더라도 1명은 기억할 거예요, 나중에. 저 선배 옛날에 이름은 잘 기억을 안 나는데 그때 한글 이야기도 하면서 뭐라고 막 세종대왕 지랄하고 있네, 뭐라고도 하면서 뭐 했는데 10년 뒤에 한 번쯤 생각할 거예요. 그 선배가 잘 모르는데 지는 실력도 없는 것 같긴 하던데 뭐 따뜻한 선배 이야기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자기 관리는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건 나중에 할 일이건 과거에 할 일이건 초지일관이 돼야만이 자기 관리예요. 지금 트럼프, 미국 대선 트럼프 거의 낙마됐죠. 그게 뭐 10년 전인가 그 성추문 그런 게 계속 나오면서 그랬잖아요. 아마 자기도 몰랐을 거예요. 10년 전에 그 말이 녹화가 되어가지고 나중에 나오리라는 것을. 근데 지금 요즘 어떤 세상이에요? SNS로 모든 게 다 공개가 되잖아요. 심지어 요즘 세상은요, 2년에 한 번씩 이 세상의 정보가 업데이트 된다고 그래요. 더블이 된다고 그래요. 2년에 한 번씩. 그만큼 정보 생산량이 많아요.
어디에 무슨 말이 나에 관련된 어떤 말이 돌아다니고 있는지 몰라요. 특히 여러분 그거 하지 마세요. 신문 기사에다 뭐 거지 같은 이런 기사가 다 있냐 이런 거 쓰지 마세요. 이런 거 나중에 여러분이 승진할 때라든가 뭐 검사하면 다 나와요. 어느 누구한테건 욕하지 말고. 그리고 공무원은 굳이 그런 의사표현 안 해도 돼요. 그리고 공무원은 정치적으로 중립하게 돼 있어요. 굳이 뭐 안기부 국정은 어쩌고 이럴 필요 없어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고마운 안기부하고. 왜 웃어요? 제가 왜 이렇게 써놨냐면 보통 우리는 들어오는 게 한 30대에 들어오잖아요. 직장생활 30년 하고 60에 나가죠. 아마 여러분들은 그때는 65세에 나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또 40년을 더 살아야 돼요. 직장생활 30년 잘못해가지고 40년 욕 들으면서 살 필요는 없잖아요. 일을 할 때는요, 절대로 개인을 위한 일을 하지 마세요. 개인을 위한 일을 시키면 거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물론 지금 여러분은 그런 일이 가지도 않고 그럴 수 있는 뭐 위치도 아닌데, 본청에 있는 뭐 국장이라든가 과장 이런 분들은 만약 청장이 개인적인 일을 시킨다. 개인적인 일이라는 게 개인 집안 심부름을 시키는 게 아니고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이 연구를 해봐 라고 한다. 그러면 과감히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보직은요, 대학교 학과장 잘린다고 해서 교수 잘리는 거 아니잖아요. 연구직들 과장 잘린다고 해서 연구직 잘리는 거 아니에요. 보직 놓고 다시 오면 돼요. 와서 연구하면 돼요. 그 보직이 아까워가지고 청장한테 옳은 소리를 못 한다? 나중에 후배들이 다 보고 있어요. 절대 개인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조직을 위해서 일하세요.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일하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이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뼛속 깊이 박혀 있어야 돼요. 그게 공무원이에요. 그게 국민에 대해서 봉사하고 책임을 지는 거고, 그래서 헌법에 나와 있는 거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공무원 제도가 왜 생겼는지도 한번 찾아보세요. 중세에서 나왔던 거거든요. 중세 유럽에서. 우리 그 직업 공무원제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도 한번 쭉 공부해 보면 재밌는 거 많이 있어요. 왜 우리가 국민한테 충성을 해야 하고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높으신 분한테 높으신 분이 아닌 국민한테 충성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다람쥐, 코알라, 코끼리. 뭔 일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뭔가 좀 연구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고 싶다. 물론 나중에 여기 프로그램이 있던데 연구 프로젝트를 하려면 절차가 다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되지만 내 실장하고 나하고는 소통이 잘 돼야 돼요. 실장님한테 자, 처음부터 여러분이 시계에 관심 있다고 이번에 시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러지 말고 저는 시간에도 관심이 많고 처음에는 시간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초침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계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드리는 게 낫지. 처음에 갑자기 우리 이번에 코끼리 한번 만들어 봅시다. 뭐라고? 당장 그래. 뭐라고? 그럼 브레이크가 딱 한번 걸리는 거잖아요. 근데 다람쥐가 있는데요. 다람쥐는 제가 관심이 많아서 어쩌고저쩌고 하고 다람쥐는 이러한 특징이 있고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그래 너 참 별걸 다 관심 가지고 있네. 이런 다람쥐보다 조금 더 큰 놈이 코알라라는 놈이 있는데 이거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 농어보고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 한 번쯤 더 나가시겠지. 그 다음에 제가 이래저래 찾아보고 어쩌고저쩌고 해보니까 우리가 이번에 코끼리를 만들면 어디에 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게 단계가 있어야 돼요. 일을 할 때 절대 코끼리를 상관한테 들이밀지 마세요. 특히 공무원들은 보수적이어가지고 큰 게 탁 들어오면 숨이 턱 막혀요. 그 다음부터 안 움직여요. 왜? 안 움직여도 월급 나오니까 안 움직여요. 사전 보고하면서 천천히 다가가세요. 그리고 천천히 다가간 만큼 피드백을 꼭 해주세요. 실장님 이번에 무슨 논문 한번 써보라고 추천해 주셨잖아요. 그 논문 한번 찾아보라고 추천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고맙습니다 하고 그냥 잊어버리면 안 돼. 논문 찾아 읽어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있던데요. 저는 여기에 관심이 있고요. 사실 뭐 별로 관심 없던데요. 이렇게 피드백을 꼭 해주라고요. 그래야 선배가 이 친구 내가 해준 대로 좀 관심을 두네? 라고 또 추천을 해주죠. 한번 추천했는데 누구 봐도 쌩 까면 여러분이 선배라고 생각해봐요. 대학교 후배들이 여러분이 좋은 논문 있다고 해가지고 대학교 후배들한테 줬는데 후배들이 쌩 까고 있어요. 그럼 2번, 3번 줬는데도 답장이 없다. 심지어는 술 먹으면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한다. 그러면 안 주게 돼요. 여러분 선배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피드백을 해주세요. 무슨 일을 시켜서도 피드백을 해주고. 저는 공학부 기획실장만 3번을 했어요. 기획실장 하다 나가서 다른 일 하다 다시 또 기획실장 하다 나가다. 기획실장만 3번을 했는데
저는 일 처리할 때 원칙은 딱 세 가지를 정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막 했는데 나중에는 기획실 일이 워낙 많으니까 혼자 감당이 안 돼서 원칙을 딱 정했어요. 딱 세 가지. 첫째,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내 스스로가 그 명분이 있어야만이 추진력이 나와요.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를 알자. 두 번째, 이 일은 국민 세금으로 한다.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건 국민 세금이에요. 내가 이 일을 한다고 우리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렸을 때 아버지가 저 새끼 내 세금 갖고 장난치네. 아니면 내 친구한테 말씀드렸을 때 친구가 야, 이 새끼야 내가 내 세금 갖고 장난하지 마. 이런 소리 안 할까? 세 번째, 공무원은 절차가 있어요. 항상. 나중에 감사를 받았을 때 문제가 없도록 행정 절차를 준수해야 돼요. 이 세 가지 범위 내에서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랬어요. 우리 기획실 직원들한테 자, 원칙은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범위를 정해줬어. 이 범위 내에서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그럼 일일이 제가 체크 안 해도 돼요. 저는 그물 코 꿰듯이 그물 망 끝머리만 잡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밑에 쭉 내려다보면 뭔 일 하는지 다 보이잖아요. 이 일일이 제가 하나씩 체크할 필요도 없어요. 다 자기가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하잖아요. 자기가 당위성을 가지고 명분을 가지고 일을 하고 국민의 세금이니까 자기 부모가 낸 세금이니까 아끼려고 노력하고 있고 나중에 내가 감사해서 안 당하려면 행정 절차 준수할 것이고 그러고도 당하면 그건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상관이 책임져야 돼요. 왜? 내가 정해준 폭이기 때문에. 그런 원칙을 일하면서 세워나가세요. 지금 당장 세울 필요 없어요. 1년, 2년, 3년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내 몸에 그게 와요. 되도록이면 빨리 그걸 세우려고 노력을 하면 좋겠죠. 자, 여러분들 가끔 가다 이제 상관한테 보고할 일이 있을 거예요. 정말 왜 이걸 못하는지 몰라. 우리 과장들도 깨져. 과장들도 원장한테 들어가면 깨지더라고. 들어가기 전에 딱 세 가지 정도만 질문을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이걸 가지고 보고한다. 2016년도 신규 임용연구사 자체 교육 계획을 가지고 원장님한테 보고한다. 그러면 질문 세 가지 정도. 예를 들면 원장님은 지금 여러분 8명이라는 걸 알고 있을 거라고요. 아마 모르면 몇 명이 왔고요. 언제부터 무슨 교육을 할 거고 하는 내용은 대부분 이 안에 들어있잖아요. 이 안에 들어있는 걸 원장님들이 이렇게 쭉 보고 되네? 그러면서 아마 요즘 같으면 그럴 거예요. 요즘 그 부정청탁금지법에 관심이 많은데 그런 내용은 없네? 그것은 언제 교육을 받았고 언제 다시 또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라는 원장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질문 한 3가지 정도만 가지고 들어가면은 절대로 안 깨져요. 제 경험상, 제 공무원 생활 20년 넘은 경험상 내 상관이, 내가 보고를 하는 상관이 3번 이상 질문한 적이 없어요. 한 번 쿡 찔렀으면 답변해요. 또 한 번 쿡 찔렀으면 답변해요. 그걸로 끝이에요. 저는 총리실도 가고 어디 가고 다 다녀봤는데 3번 이상 질문하는 상관을 본 적이 없어요. 질문 3가지만 가지고 들어가면 짱짱합니다. 근데 그냥 밑에서 써준 대로 그냥 가지고 올라가니까 가서 깨지는 거죠. 질문 3개만 원장 입장에서, 보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질문 3개만 만들어 가세요. 그러면 절대로 깨질 일 없습니다. 자, 이건 조금 어려운 일인데요. 일을 시키기 전에 여러분들이 치고 나가세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힘들겠지만 앞으로 그렇게 하라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전공을 잡아가지고 이제 연구를 할 거예요. 자, 이 연구를 하는데 선배가 그럴 거예요. 연구 결과를 여러분도 모니터링하고 선배도 모니터링 하니까 연구 결과가 잘 나왔네? 이거 논문 한번 써봐. 라고 선배가 이야기할 때는 그 선배 머릿속에는 이미 이 정도 아웃풋이면은 외국에 있는 아웃풋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 되고 이걸 논문으로 만들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후배한테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연구할 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대학원 다닐 때 어떻게 했어요? 이미 그게 머릿속에 들어있는 상태에서 후배한테 시켜요. 그걸 받고 후배가 일을 하면은 선배는 항상 내 기준하고 후배가 가지고 있는 기준하고 비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외국 논문 이걸 하고 비교했는데 이 친구는 이걸 못 찾고 다른 거하고 엉뚱한 거하고 비교했구나. 이 친구는 왜 여기까지밖에 분석을 안 하지? 이거 한 단계 더 들어가면 교차 분석도 해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왜 안 했지? 물론 그러면서 발전하긴 하지만은 선배가 시켜서 논문을 쓰면 그렇게 되는 거고. 자, 내 입장에서 논문이 좋아요. 아웃풋이 좋아요. 그러면 실장님 이거 무슨 아웃풋인데 어제 보셨잖아요. 이게 옛날에 무슨 논문하고 비교해보면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거 논문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럼 헛죽으로 이 친구 봐라. 그래 한번 써봐. 그러면서 수시로 보고하는 거예요.
논문 이번에 초록을 이렇게, 큰 틀 이렇게 한번 잡았습니다. 좀 봐주십시오. 그럼 선배 입장에서 코멘트만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왜? 선배는 큰 틀이 없어, 일단은 그 논문에 대한 거. 큰 틀은 나만 가지고 있어요. 나만 가지고 선배 도움이 오니까 내 틀이 튼튼해지는 거고, 선배가 시키면 선배가 가지고 있는 틀에다가 내가 갖다 끼워 맞추니까 자꾸 부족한 거예요, 선배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자꾸 깨지는 거고. 근데 내가 주도를 하면은 선배 것이 플러스 알파가 돼서 자꾸 내 것이 튼튼해지고. 그래서 일을 할 때 되도록이면은 시키기 전에 내가 먼저 준비하면 훨씬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병아리가 지가 깨고 나오면 병아리고 깨지면 후라이라고. 자, 그러면서 여러분은 직장에서 꾸준히 자기 개발을 해야 돼요. 여러분 가치를 여러분 스스로가 높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야 돼요. 수시로 여러분 교육도 받아야 할 겁니다. 올 초에 나온 책이 이런 게 있어요. 이어령 그 옛날 문광부 장관이 쓴 지읒 최전선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고양이 7마리라는 게 나와요. 얼마 전에 총리실 직원들을 만났더니 야 너는 몇 마리 키우냐 그래서 뭐 야 이어령 교수는 고양이를 7마리 키우는데 너는 몇 마리 키워? 그래서 난 2마리 키워. 고양이 7마리가 뭔 줄 아세요? 위에 계시는 높으신 분들은요 책을 굉장히 많이 읽어요. 물론 대부분 사람들이 책 이만큼을 다 읽는 게 아니고 요약본을 읽기는 하지만 세상 돌아가는 거 다 알아요. 수불석권 손에서 책을 안 놔요. 그분들은. 지읒 최전선에 나오는 고양이 7마리는 우리 CAD 알죠? 설계하는 컴퓨터 에디드 디자인 CAD 컴퓨터 에디드 디자인이 CAD인데 이어령 박사는 컴퓨터 도움을 받아서 사고를 한다. CAT, 컴퓨터 에디드 띵킹. 그래서 CAT, 나는 그 컴퓨터 도움을 받는 사고할 수 있는 그 컴퓨터가 우리 집에 7대가 있다. 그게 고양이 7마리가 있다는 농담이에요. 이건 책을 읽어본 사람만이 알 거 아니에요. 그런 농담을 하고 계시더라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국장, 실장 하시는 분들이. 저도 개인적으로 책을 굉장히 좋아해요. 올 초에 사피엔스라는 책이 나오니까 안녕하세요. 이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제가 좋아서 한 권 더 사가지고 보내드립니다. 하고 편지 써가지고 누구한테 보라고 보내주기도 하고. 또 며칠 전에는 명견관리가 한 20일 전에 나왔어요. 명견관리 책이 참 예쁘네. 그래서 뭐 누가 생각이 나서 2권 샀습니다. 그래서 한 권 보내드립니다. 그저께 보내드리고 이렇게 책 선물하는 것도 아주 좋은 자기 개인 자기 관리랄까 이런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연구직은 발상의 전환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공무원들은 틀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이건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합격사가 일본 태풍이 와가지고 다 떨어져 버리고 몇 개 남은 거 이거 어떻게 팔까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그 태풍에도 살아남은 태풍 사과 합격 사과입니다. 이 사과를 먹으면 합격할 겁니다. 해가지고 비싸게 팔았잖아요. 자, 문제 하나 낼까요? 스님한테 빚을 주면서 팔라고 그랬어요. 빚을 주면서 이 빚을 스님한테 팔고 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팔까요, 저것을? 여러분 같은 경우는 스님한테 가서 뭐라고 빚을 팔겠어요? 발상의 전환. 발상의 전환을 잘하는 사람들이 남과 차별화해요. 왜 빚을 머리 빚는 거라고만 생각을 해요? 스님, 찾아오시는 불자들한테 여기다가 스님의 좋은 글귀를 써가지고 불자들한테 선물해 주십시오. 그럼 불자들이 많이 찾아올 겁니다. 라고 선물용으로 파는 거예요. 스님한테 쓰라고 파는 게 아니고. 왜 빚은 꼭 내가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칭찬 이야기는 나중에 할게요. 여러분들은 칭찬을 들을 입장인데 이왕이면 동료라든가 선배한테 칭찬하는 게 좀 말이 이상하긴 하지만은 칭찬할 때는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이 친구가 아침에 왔다 하면 옷 색깔이 참 잘 어울리네? 너하고는 파란색이 잘 어울리나 봐. 이게 구체적인 칭찬이지. 옷빨 죽이는데 이건 칭찬 아니에요. 시기예요, 시기. 살 때 제 이야기잖아요.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제 이야기였으니까 저는 태어날 때는 아마 가난한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났으니까 흙수저였겠죠. 근데 지금은 공무원 하고 있으니까 뭐 그래도 중년은 뭐 금수저까지는 아니어도
괜찮게 있는 것 같아요, 현재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말년에는 우리는 연금 받잖아요. 그리고 저는 농업기술이 있으니까 농업기술하고 우리말 같은 경우 저는 이제 자격증 따가지고 외국에서 결혼 이민 오신 분들, 그분들 교육도 하고 이럴 거니까 말년도 아마 그런 대로 무난하게 제 건강공무 받쳐주면 할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 영구직 공무원이 행복의 기준을 권력과 부로 두면 안 된다. 봉사하고 사랑으로 두는 게 좋을 거예요. 제가 처음에 교직에 들어간 게 91년도입니다. 그때 제 월급이 56만 7,800원이었어요. 5, 6, 7, 8. 그때 이제 1%를 띄니까 5,678원이잖아요. 1%를 띄어가지고 따로 통장을 만들었어요. 내 월급이 1%는 무조건 따로 보관하겠다 해가지고 5,600원밖에 안 되니까 사실은 10,000원을 뗐죠. 10,000원을 모아서 1년 뒤에 12만 원이 되면은 항상 그 사람들한테 같이 기부하는, 그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그때만 해도 연탄 사서 드렸어요. 그런 걸 했고, 나중에 98년에 농촌진흥청 들어오니까 월급이 좀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3%, 제 월급이 3%. 지금 연구관 승진하고 나서는 제 월급이 5%를 따로 떼요. 그래서 5%를 이렇게 나 이외의 사람한테 기부를 하는데, 혼자 먹는 것보다 나눠 먹는 게 훨씬 배부르다는 걸 나중에 알겠더라고요. 꼭 뭐가 차야만이 배부른 건 아니더라고요. 전공 이외의 취미, 흔히 그 미국 교수들 그러죠. 아, 무슨 교수는 말이야, 자기 전공도 잘하고 피아노도 잘 치고 바이올린도 잘하고 뭐 색소폰도 잘 주고. 이 사람들이 왜 그걸 하느냐면 스트레스 풀려고 하는 거예요. 전공하고 전혀 다른 취미를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운동이어도 괜찮아요. 운동이어도 좋고 뭐 악기여도 좋고 뭐가 됐건 나만의 스트레스 푸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게 이왕이면은 남에게도 도움이 되는 거면 좋겠죠. 그래서 저는 그걸 우리말과 독서를 했어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우리말 편지 정리해서 보내는 거하고, 저는 1년이면 책을 한 120권 정도 읽어요. 거의 3일에 한 권 정도 책을 읽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한 반 정도는 독후감을 써요. 한 60권 정도는 독후감을 써서 매년 말에 공개를 해요. 우리 진흥청 게시판에도 올리고, 제가 이메일 보내는 그 우리말 편지도 보내고, 수십만 명한테 동시에 쫙 뿌려지는 거니까, 거기에 또 제가 페이스북 뭐 이런 것도 하니까 거기를 통해 쫙 나가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이왕이면은 내 전공 이외의 내 스트레스 관리할 때 공동선이 되면 좋겠다. 여러분, 퇴근해서 나갈 때 일을 집에 가지고 가지 마세요. 저는 아직까지 퇴근하면서 단 한 번도 일을 집에 가져가 본 적이 없어요. 왜? 일이 남아있으면 회사에 남아서 일을 하면 돼요. 일이 남아가지고 늦게 간다거나 날 새고 간다고 해서 집에서 뭘 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일을 제가 집에 가지고 가면 어떻게 돼요? 야, 아빠 일하시니까 떠들지 마, 조용히 해. 아니, 왜 직장까지 회사로 만들어버려요? 월급 더 줘요? 얘들은 집에서 마음껏 뛰어놀아야 돼요. 뛰어노는 가정을 직장으로 만들어버리지 마세요. 일은 회사, 가정은 딱 잊고 들어가세요.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 것도 딱 잊고 들어가야지, 집에 가가지고 가정과 회사는 확실하게 구분하십시오. 친구 임간한테 그런 말을 했대요. 내가 왜 사기를 썼냐면, 사마천이 사진 두고 그 장군을 옹호하다가 궁형을 당하잖아요. 궁형을 당하면 보통 가문은 수치돼가지고 자결을 하는데, 자기는 자결을 안 하고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은 이유가 구천인지제, 자연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고 통고금지변, 과거 현재 일어나는 변화의 맥을 관통해서 독자적인 학문 체계를 세우고자 내가 비참하지만 살아남았다. 그리고 나는 사기라는 훌륭한 책을 썼다, 이거예요. 이걸 그대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바꿔서 드릴게요. 자연과 농업 사이의 관계를 연구를 하고 시대의 흐름에 따른 기술을 개발을 해서 대한민국 최고 연구직 공무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0년 뒤에 볼 사람 한번 보자고요.